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도로에서 좀 탁월해 보이는 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중국의 첨단 자율주행 기술, 이걸 탑재한 로보택시 이야기인데요. 아, 네. 소위 중국의 웨이모라고 불리는 포니 AI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한국 파트너, 그러니까 포니링크랑 손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도로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기술 시연 이걸 넘어서 여러분 일상이나 또 우리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도 되고 좀 우려도 되는데 오늘 이 지점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그 포니 AI 같은 해외 선도 기업이 들어온다는 건 이게 단순히 운전자 없는 차,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거든요. 한국의 전체 자율주행 기술 생태계, 그리고 기술 표준 경쟁 문제, 또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이 데이터 주권 문제까지 파급력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 현상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또 그 뒤에 숨은 전략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그럼 먼저 그 포니 AI 그리고 한국법인이라는 포니링크 여기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기술 수준이 뭐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네, 포니 AI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아주 정밀한 매핑 기술 이걸 기반으로 해서요. 로봇택시나 로봇트럭 같은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를 개발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기술 수준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모든 도로 상황에서 스스로 운전하는 레벨 4 수준. 그러니까 운전자 개입이 정말 거의 필요 없는 그런 고도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죠. 한국에서는 이제 포니링크, 예전 이름이 젠백스링크였죠? 이 회사를 통해서 활동하는데 작년 말에 국토부로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 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정말 우리 지번도로에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경기도 성남 판교 일대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고요. 차량은 현대 코나 전기차를 좀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테스트 시설 KCT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꽤 복잡한 시나리오들, 뭐 예를 들면 도심 정체 상황 따라가기나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대응하기 같은 거, 이런 까다로운 테스트들을 다 통과하면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입증했어요. 곧 서울 강남의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에도 일단 4대를 투입하고 앞으로는 뭐 10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인 탑승 관련해서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머지않아서 여러분이 직접 타보실 기회도 생길 수 있겠네요. 오, 그렇군요. 단순히 차만 굴리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 좀 더 깊숙이 들어오려는 다른 움직임들도 있다고요? 네,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포니랭크가 한국 자율주행 산업협회 가입을 추진 중이에요. 물론 뭐 일부에서는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 목소리도 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협회에 가입해서 국내 기업들하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협력 기회도 찾으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KG 모빌리티, 예전 쌍용차죠. 여기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이랑 차량을 같이 개발하자 이런 내용으로 MOU, 양해각서를 캐결했어요. 그러니까 KGM의 차량 플랫폼에 포니 AI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얹어보려는 그런 시도인 거죠.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결국 한국 시장에 안착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강력한 해외 기업이 들어오면 국내 자율주행 업계에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단순 경쟁자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반응이 좀 복합적입니다. 당장 국내 업체들은 아시다시피 아직 레벨 3, 그러니까 조건부 자율주행 상용화도 좀 더딘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딱 나타나니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단적인 예로 국내에서 자율주행 누적 운행 거리가 제일 많은 업체조차도 중국 바이두가 쌓은 실증 데이터의 뭐 2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따라잡기 힘들어지면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좀 종속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상당히 큽니다. 현대차나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우리 대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자체에 막 집중한다기보다는 좀 넓게 봐서 차량의 기능이나 성능을 계속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고 업데이트하는 거 있잖아요. SDV라고. 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이쪽 전략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 역할.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스타트업들은 당장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좀 어려우니까 뭐 공장 내부 물류 운송이라든가 이런 특정 틈새 시장 이런 데 집중하는 경향도 보이고요.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포니 AI 같은 강자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좀 꽉 막힌 국내 규제를 풀거나 기술 개발 경쟁을 더 촉진하는 뭐랄까 매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경쟁을 통해서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지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렇군요. 참 복잡한 상황인데. 이게 그럼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는 단순히 로보택시 탈 기회가 생기겠네. 이걸 넘어서서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로보택시 경험은 사실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 경쟁의 진짜 핵심은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에요. 바로 이 한국 도로 위에서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이걸 과연 누가 먼저 차지하고 또 그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 도시의 운영 시스템 전체에 누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문제죠. 이게 바로 데이터 주권 전쟁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왜 우한시 전체를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해서 국가적으로 막 밀어주고 또 구글 웨이머가 왜 그렇게 정밀 지도 데이터 확보에 열을 올리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핵심은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쌓이는 경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과연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결국 해외 기술 플랫폼에 의존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인가? 규제 혁신하고 국내 기술 육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이게 우리 앞에 놓인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 도로에 등장한 중국의 로보택시 기술,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해외 기술 도입이 혁신을 앞당길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데이터 주권이나 우리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정말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빠르고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머지않아서 도로 위를 정말 수많은 자율주행차들이 누비게 될 텐데 이 차들이 끊임없이 수집하는 그 방대한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결국 여러분의 이동 습관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까지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